근데 이 이놈의 4단원은 그렇게 틀려대. 4단원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4단원 같은 경우가 좀 그래프형으로 좀 많이 나와. 근데 암기가 맞아요. 4단원은 좀 외워주면 즉 별표 친 건 무조건 외워야 돼. 내가 수업하는 거에서 이거 꼭 나와 외워라 하는 거 외워놓으면 이제 무리 없이 가는데 6월 모의고사도 애들이 4단원 많이 틀렸죠. 그지? 4단원에서 뭔 소리야? 왜냐면 해석을 못하고 좀 갑시다. 세 문제인데 무시할 수 없어요. 1단원 세 문제보다 좀 어려워. 실제. 그래서 수능 한 문제가 필수로 나오는 게 이 첫 번째 4단원에서 첫 번째 나오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입니다. 생물과 환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냐? 생태계를 배우자 이거야. 생태계.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눕니다. 다시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겠니? 살아있는 애들 아세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불리고 세포라고 불리는 애들이 아니니, 그지?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생물적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군집이라고 해요. 생물 군집. 같은 말.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생물 군집이라는 게 있어요. 생물 군집.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해요. 무기 환경.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생태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용어 정리 좀 해봐야 돼. 그럼 도대체 군집이 뭐냐 이거예요. 군집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야, 이거 왜지? 대충 그려. 자, 용어 정리. 군집은 뭐냐? 그러니까 니네가 쉽게 생각해. 배를 타고 원피스를 찾아서 항해를 했는데 배가 표류했어. 어떤 섬에 도착했대요. 그럼 그 섬이라는 생태계야, 거기가. 섬이라는 생태계에 가면 그 섬에는 생물적 요소와 그 섬에 해당하는 환경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섬의 생물적 요소를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잘 잡아. 군집은 뭐예요? 라고 하면 개체군의 모임이에요.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해. 그러니까 A라는 섬과 B라는 섬은 군집의 종류,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의 종류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다르겠지. 그쵸? 생태계에 따라서. 아니 그렇지. 극지방에 가면 극지방에 사는 애들만 있을 거 아니니. 사막에 가면 사막에 사는 애들이 있겠죠. 그쵸? 사는 종류들이 다르다고. 즉 군집이 달라져요. 군집이 뭐라고? 개체군의 모임이래. 그럼 또 들어가. 개체군은 뭐냐 이거야. 개체군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동일종이에요. 동일종. 이번 모의고사 이거 물어봤죠? 동일종. 기억나? 동종이냐? 동종입니다. 20번 문제. 디귿. 거기서 이거 물어본 거지. 동일종이냐? 개체군은 동종이야. 그러면 군집은 이러한 동일종들이 모여있는 개체군들이 모여있대. 개체군들의 집단이래요. 개체군들. 그러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보면 대표적인 게 생산자가 있대요. 생산자. 아세요? 생산자라고 하는 개체군이 있다고. 됐어? 크게 해바라기로 해봐. 그럼 해바라기만 있는 거야. 해바라기. 해바라기와 소나무는 다른 개체군이에요. 소나무와 참나무도 다른 개체군이라고. 같은 종이 아니니까. 그 다음 토끼들이 모여있대. 토끼들을 뭐라고 하니? 래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요. 생산자 다음 뭐 있어요? 소비자. 래비. 소비자. 토끼들이 있대. 그래서 토끼들의 개체군이 있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개체군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 분해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군은 크게 세 덩이에요.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크게. 그러니까 생산자도 생산자 하나를 다 개체군이라고 안 한다고. 그 안에 소나무는 소나무 개체군. 아세요? 참나무는 참나무 개체군. 아세요? 개나리꽃은 개나리 개체군 이렇게 가는 거야. 토끼는 토끼의 개체군. 그죠? 늑대는 늑대의 개체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생물적 요소는 크게
이것도 모여서 나왔잖니. 생산자, 소비자, 나머지가 분해자. 질소 고정에서. 기억나? 이번 모의고사? 질소 순환. 거기서 하나 나왔죠? 외워라. 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죠. 얘네가 생물 군집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생물 군집이 있고 이 생물 군집과 같이 있는 무기 환경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빛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고 얘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4단원에서 빛. 그 다음 온도야. 온도. 한 별표 2개? 오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빛이 제일 어려워. 그 다음 공기. 아니 많아. 물. 토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 환경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면 우연 무기 환경과 생물 군집을 우리는 생태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태계다. 근데 이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환경과 생물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영향을 미친다. 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사막이면 일반적으로 습한 지역이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식물을 뽑아서 사막에 키우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사막은 비도 없고 수분도 없고. 그죠? 그 얘기는 환경이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쳐요. 이걸 작용이라고 그래. 됐죠? 그 다음에 생물 군집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건 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수능에서도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를 키웠더니 토양에 구멍이 막 지렁이가 구멍 뻥뻥뻥 뚫어 통기성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야. 봤어요? 어떤 생명체에 의해서 환경이 변했다. 이걸 이제 반작용이라고 하죠. 반작용. 그 다음에 개체 군끼리 영향을 미쳐요. 개체 군끼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식물, 풀떼기가 다 없어졌대. 그럼 그걸 먹는 토끼도 죽어. 먹이가 없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지들끼리도 영향을 미쳐요. 지들끼리도 영향을 미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상호작용. 그래서 크게 세 동입니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좀 굵직한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생물 군집은 뭐가 있다? 생산자. 또 질문 이렇게 뭘 생산해? 얘가 뭘 생산하냐? 뭘 생산? 어떤 걸 생산해? 생산자는 유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 자, 또 나온다. 유기물의 정의, 생원. 수능에서 유기물 정의 뭐야? 탄소? 3개. 2개 이상 결합되는. 탄소 2개 이상 결합되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유기물이 아니야. 에탄올 C2야. C2H8OH. 유기물이라고, 유기물. 아세요? 유기물. 알코올 발효. 까먹었니? 유기물을 생산해요. 뭐 있어? 생산자에. 식물이 있겠죠. 조류 있어요, 조류.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해조류, 김, 미역 같은 거 있죠. 얘네도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뭐야? 얘네가 만들었던 유기물을 소비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지. 풀떼기를 먹어. 뭔 소리면 풀떼기의 몸덩어리. 걔가 유기물 덩어리야. 그걸 먹는 거죠. 우리도 먹잖아. 우리는 풀을 먹던가 풀을 먹은 소를 먹던가. 됐죠? 유기물을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 유기물에 뭐가 있다? 당연히 1차 소비자를 뭐라고 그래요? 초식동물.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식동물 같은 게 있죠. 얘가 이제 2차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해자가 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뭘 분해하겠니? 유기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사체와 배설물 자체가 유기물이에요. 아세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애들이죠. 주의! 버섯은 분해자예요. 가끔 튀어나옵니다. 얘들 오해 많이 해. 버섯은 식물이 아니야. 그래서 버섯은 균류예요, 균류. 그래서 균류라고 해서 얘는 광합성 못해. 분해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 산성물질을 뿜어서 분해시켜버려요. 분해시킨 거를 흡수하는 거예요. 분해자야. 오케이? 됐죠? 이게 이제 군집이야. 이 군집, 이런 군집으로 구성된 거에 환경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걸 좀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파트는 바로 이걸로 넘어가요. 지금 큰 줄이 잡는 거야. 상호작용도 방금 얘기했듯이 지들끼리 영향 미치면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개체군끼리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걸 이종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달을 이자, 같을 동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돼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냐? 작용 중에 빛부터 가자 이거지. 빛.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빛. 봅시다. 환경 요소와 생물 간의 관계. 그 중에 작용이에요. 첫 번째 빛. 그 아래쪽을 보면 되지. 빛.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어떻게 해서 식물들한테 작용을 하느냐, 생물 군집에 작용을 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 중에 빛의 세기예요. 빛의 세기. 별표 신경 반드시 체크. 빛의 세기로 인해서 양지 식물이 있고 음지 식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애국가를 생각해야 돼. 애국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쩔갑을 들었는데. 아니 잠깐만. 남산 위에 소나무 있대. 남산 위에. 남산 아래 없대. 왜? 양지 식물이거든. 그거에 관계를 해야 돼. 양지 식물이거든. 도대체가 왜 남산 위에 소나무가 있고 그 애국가가 남산 아래에 소나무가 있다면 과학계가 발칵 이제 뒤집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지? 양지와 음지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도 얼핏 들었나봐. 음지 식물이 뭐니? 이건 제대로 대답해. 양지가 뭐야? 빛이 있어야 돼요. 음지는 빛이 없어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양지 식물은 빛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외워. 빛이 많아야 산다. 양지 식물. 음지는 빛이 없으면 죽어. 얘네도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얘는 빛이 적어도 살아요. 됐니? 이렇게 외워야 돼. 빛이 없으면 죽어. 적어도 살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씩의 얘는 좀 알아줘야 되는데 양지 식물의 대표가 소나무예요. 소나무. 아세요? 음지는 참나무, 전나무 이런 거예요. 이거 왜요? 소나무가 나오면 양지 식물인 줄 알아야지. 됐어요? 빛이 많아야 된다고. 빛이 많아야 되고 음식물은 좀 적어야 돼. 적어도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살아요. 그럼 많으면 살겠지. 그죠? 적어도. 그럼 얘는 적으면 양지는 죽어.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 그 차이를. 오케이? 무슨 차이요? 이제 그래프를 좀 보세요. 그 왼쪽 그래프. 그게 이제 한동안 수능에서 나오지 않았거든? 한동안 안 나왔는데 이번 수특에는 저 그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 그림 뭐냐면 빛의 세기예요. 빛의 세기. 여기 이제 뭐 럭스라고 합니다. 빛의 세기를. 이 단위는 몰라도 돼. 자, 광합성 언제 하니? 좀 알아야지. 광합성 언제예요? 얘들아, 광합성 언제?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을 때 광합성이에요. 자, 이제 또 질문. 그럼 호흡은 언제? 없을 때. 호흡은 언제나 한다는 거야. 언제나. 호흡은 언제나 해요. 낮과 밤. 늘 합니다. 아세요? 요 포인트. 호흡은 늘 해.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는 거야. 아니, 낮에 얘네가 호흡 안 하면 뭐 숨 참아? 그럼 얘도 죽지. 근데 호흡량은 수능에서 일정해요. 왜요? 호흡량이 변하려면 보통 이래. 어떤 식물의 뿌리까지 뽑아. 그래서 다른 데 심으면 변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근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냐고.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호흡량은 변하지가 않는 거야. 호흡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됐니? 그럼 이제 약간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어떤 식물이 있어요. 식물 안에 식물세포가 있다고. 이게 식물세포야. 오케이? 식물세포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엽록체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핫도그. 그죠? 케첩 발라먹고 핫도그에. 호흡은 늘 한다고. 지금 밤이야. 밤. 지금 밤입니다. 햇빛이 안 떴어요. 얘가 계속 호흡해. 그럼 뭐가 나오겠니? CO2가 나오고 있다고. 됐어요? 한 10만큼 나왔다고 볼게요. 10. 됐죠? 계속 CO2가 왜? 표정이 이렇게 코믹하게 뭐 죄졌어 나한테? 아니. 자, 계속 10만큼 나오고 있어. 자, 그러다가 빛이 떠요. 해가 떠, 해가 딱 뜨면 바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빛이 약할 땐 광합성을 하긴 해. 좀 약하게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10 나와. 한
한 새벽 5시, 6시 동 떴어. 광합성에. 광합성 한다는 얘기는 CO2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는 얘기거든? CO2가 1만큼 들어갔대.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라. 이 식물 전체로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 얼마 나온 거야? 9. 그치? 계속 10이 나오다가 이제 9가 됐다고. 이해돼? 그 다음 빛이 좀 더 세죠? 그럼 얘가 2 들어갔대. 그럼 CO2 얼마 나와 이제? 8 6 1 그죠? 10 들어갔대. 아니 10 나오고 10 들어갔대. 그럼 어떻게 돼? 0. 겉모습은 0이겠지. 10 나오고 10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그 얘기야. 그걸 여기다 표현해보래. 즉 플러스 Y축이 뭐냐면 CO2 흡수량이에요. 이 얘기는 의미하는 게 광합성량입니다. 돼요? 마이너스 Y축이 의미하는 게 CO2 방출량이야. 아이고 파란색을 맨날 보여줘. 여기가 호흡량을 의미한다고. 호흡량. 근데 호흡량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쳤다 이거야. 빛이 0일 때, 빛이 없잖니 여기. 0일 때 계속 마이너스 10이 나온다고. 오케이? 이 호흡량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근데 빛이 조금씩 세지면서 광합성을 슬슬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나오는 양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10, 9, 8, 7 줄어들겠네. 그쵸? 19, 8, 7, 6, 5, 4, 3, 2, 1, 0. 0.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왜 0일까?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야. 아니 10 나오고 10 들어가서야 그냥. 오케이? 10 나오고 10 들어오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걸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얘가 쓰면 되잖아 10을. 여기서 나오는 10 산소 얘가 쓰면 되겠지. 이 안에서 해결이 끝난단 말이야. 즉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해요. 자, 보상점의 뜻이 뭐냐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이고, 다른 말로 겉으로 봤을 때 외관상의 기체 출입은 없단 얘기라고. 여기가 외관상은 실제 기체 출입이 있어 없어? 실제는 기체가 왔다 갔다 교환을 하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없다고 보는 거지. 외관상으로 여기서 나오고 얘가 써 그럼 되잖아. 10 쓰면 되잖아. 여기서 나온 산소 얘가 쓰면 되겠지. 여기야. 이 상태에서 빛이 좀 더 세죠. 그럼 어떻게 될까? 빛이 좀 더 세지면 이제 이 들어가는 값이 예를 들어서 11이래. 10 이건 안 변해. 10은 계속 나오는데 11이 들어가?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 1이 들어가겠네. 흡수량이 생기겠죠.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돼요? 올라오다가 일정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죠. 식물 하나가 갖고 있는 엽록체의 양도 한계가 있고, 광합성을 무한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무한대로 하면 우리는 산이 필요 없어요. 화분 하나 키우면 되지. 그죠? 산을 다 밀어버리고 화분 하나 키우면.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푸르게 무슨 강산을 보호할 필요가 없네. 그죠? 일정해져요.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요 지점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빛이 포화된 지점.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질문. 빛을 계속 여기다 줬대. 여기 1지점. 그럼 이 식물은 어떻게 될까? 자, 호흡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호흡 얼마 한다고 지금? 10. 호흡 10 했잖아. 근데 자, 요 지점 광합성 했을게 안 했을게? 했으니까 올라왔겠지. 광합성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지금 그래프가 올라오는 거 아니니? 이산탄소 먹으니까. 근데 쓰는 양은 이만큼이라고. 지금 호흡량이 포도당을 쓰는 양은 이만큼인데 만든 양이 이만큼이 아래 거. 만드는 게 더 적어. 아빠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아왔는데 엄마가 한 달에 500씩 쓰셔. 큰일 났네. 그죠? 큰일 났네. 그죠? 이거 어떻게 될까 얘? 죽어. 빚을 계속 이세기를 주면 얘 죽는다고. 그죠? 왜? 쓰는 양이 더 많아서. 죽지. 그럼 여기를 주면 똔똔이네. 죽진 않네. 근데 문제가 생기지. 죽진 않는데 남는 게 없어. 300 벌어서 300 다 쓴다고 지금. 남는 게 없으니까 뭘 남아야 생장을 하겠지. 잘하진 않죠. 돼요? 남아야 그걸 갖고 생장을 하던가 뭐라던가 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주면 요만큼 남네. 이 남는 걸로 사는 겁니다. 결국에. 남는 걸로
생장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석. 자, 방화성을 했다고 했죠, 이 지점 다. 자, 그래프 전체. 여기를 뭐라고 한다? 전체 다 광합성한 거야, 이만큼을. 총 광합성이에요.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러면? 호흡량이라고. 그러면 전체 내가 번 거에서 썼어, 이만큼. 그게 뭐야, 이게? 순이익 아니니? 순이익. 그치? 순이익이라고. 수입, 지출, 순이익. 그쵸? 그래서 이 윗부분을 뭐라고 그래? 순광합성량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공식 하나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총광합성량은 뭐랑 뭐? 순광합성량에 호흡량을 더해야 돼요. 자, 무시하지 말고 요 그래프가 4-3 파트에 가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로 지금 연결돼서 가야 될 개념이 저번 주에 내가 모의고사 해설해줬죠?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생산자가 이만큼 광합성했대. 총 생산했대요. 이거 광합성한 거 아니야. 그 중에 지가 이만큼 썼대. 호흡을 빼. 그럼 이 위에가 뭐야? 남는 거 아니야? 남는 거. 그 요거를 여기서는 순광합성량.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 순생산량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남는 거 갖고 뭐 한다고? 생장을 하던가. 생고기 기억나요? 고사량, 피식량. 요게 순생산량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생산자의 피식량은 곧 소비자의 섭식량. 오케이? 그러면 얘는 누구야, 그러면? 1차 소리죠. 여기서 뭘 뺀다? 뭘 뺀다? 호흡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저번 주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잘 낚인다고 했어. 뭐 일주일 만에 다 까본 것도. 뭘 빼? 배출량. 먹고 싼다고. 이거 외우라고 좀. 먹고 싼다고. 그러니까 4단원이 그러니까 예언하는데 9월 모의고사도 결국엔 이제 웬만큼 문제 훈련 들어간 다음에 니네들이 가장 괴롭히는 건 4단원이야. 보통 애들이 그랬어. 4등급에서 2등급 애들이. 4단원을 좀 안 틀려야 되는데 이걸 못 외우는 거야.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안 외우는 거지. 별표 치고 외우라고. 연결되잖아. 얘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거 알고 있으면 얘도 편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고 싼 나머지가 내몸과 하나. 그럼 이걸 동화량이라고. 내몸과 하나 된 동화량에서 호흡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을 빼야 돼. 여기서 호흡 빼는 거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또 뭐 들어가? 남은 걸로 고사량? 소가? 자연사가 있다는 거죠. 피식량, 자연사. 야, 그렇게 좋은 시간에 해설 강의 열의 있게 해줬으면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날리면 어떡해. 지금 날리면 안 돼. 아세요? 요겁니다. 근데 선생님, 양지, 음지한데 왜 갑자기 이걸 하세요? 얘가 양지식물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음지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음지는 이렇게 나타내요. 얘가 음지식물이라고 둘을 비교하면. 그럼 봐라. 아까 이 시점에서 양지식물 어떻게 됐다고? 빛 요렇게 주면. 죽는다며. 그죠? 쓰는 게 더 많으니까 죽는다고 했죠. 아까 요렇게 빛 주면. 근데 음지는. 잘 사네. 음지는 이만큼 남네, 지금. 그쵸? 그럼 양지, 음지 비교하면 우선 음지는 양지식물보다 보상점이 작아요. 됐어요? 빛을 조금 줬더니 벌써 보상점이야. 조금만 더 줬더니 벌써 광포화점이야. 그쵸? 빛이 적어도 살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조금만 있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쓰는 양도 적어. 호흡량 자체도 적어요. 양지보다.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요 차이를 4단원에서 어떻게 개념을 연결하냐면 봐라. 양지식물. 양지식물의 나뭇잎을 우리가 엽자를 씁니다. 나뭇잎, 엽. 양엽이라고 해요. 음지의 나뭇잎을 음엽이라고 불러요. 음엽. 양엽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모여있으면 그거 뭐라고 할까? 침엽 들어봤니? 같은 얘기야. 양엽이 침엽이에요. 거의 침엽. 그러니까 생원은 심플하게 4단원 가자고 양엽 침엽이야.
그러니까 침엽수림 이러면 침 뾰족뾰족하다고 뾰족뾰족한 거. 소나무. 알았어요? 그 음엽이 뭐야? 화력이에요. 넓어. 그 차이가 왜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 화력이야. 그게 모인 게 화력수야. 나무 숫자. 알았어요? 그래서 침엽수예요. 그게. 그래서 나뭇잎이 얘는 뭔가 뾰족뾰족해 두껍고 근데 얘는 얇은 대신에 넓어요. 왜 이러냐 이거지. 왜 이러냐. 그럼 1단원 연결되죠. 또 이걸 자르자 이거야. 뚝 하고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제 연결되죠. 자, 이 펜 맨 위에 무슨 조직? 표피 조직. 표피 조직. 오케이? 자, 여기도 표피 조직. 이거 또 까먹었을걸? 자, 얘 공변세포거든? 무슨 조직? 공변세포. 표피 조직. 까먹었죠? 표피 조직 좀 외워라 이제. 표피 조직. 자, 여기 물관체가 들어가 있어요. 물관체가. 아세요? 물체. 물관체가 있어요. 무슨 조직? 통도 조직. 통도 조직. 빽빽히 차 있어. 얘가 누구야?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듬성듬성 있어. 해면 조직. 그러니까 니네들은 진짜 암기가 귀찮은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134만 제대로 외워도 35점 깔고 간다고 했지? 35 깔고 유전 반타작만 해도 1등급은 나오거든? 근데 134에서 틀려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니들 지금 만점을 노려야 돼. 만점을.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 하잖니. 외울 것 좀 외우라고. 외워. 아니 이걸 뭐라고 해? 합쳐서 그래. 유조직이라고 하죠. 유조직은 무슨 조직계야? 기본 조직계죠. 그죠? 지금 툭툭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조직계야? 통도 그러니까 무슨 조직계냐고. 반다발? 관다발 조직계죠. 지금 봐라. 그럼 유 조직에서 뭐예요? 광합성을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양엽과 음엽을 비교하는 거야. 양엽과 음엽. 자, 같은 빛을 줬을 때 양엽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니 적게 해야 되니? 많이 해야 돼. 얘는 빛이 있을 때 빨리빨리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쓰는 양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양엽의 입장에서 얘가 발달해야 돼? 안 발달해야 돼? 발달해야죠. 광합성하는 부분이 발달해야 된다고. 지금 잎이 두꺼워. 오케이? 유조직이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얘의 특징이 두껍다고. 잎이. 두꺼운 대신에 같은 부피를 비교하면 두꺼운 대신에 좁아지겠네. 오케이? 위아래로 두꺼워지면 양옆으로 좁아지는 거야. 두껍고 좁다. 이런 특징이 나와요. 그 음엽의 특징은 어떻게 가야 돼? 얘는 굳이 발달할 필요는 없거든? 조금만 만들면 돼. 원체 쓰는 양이 적으니까 조금만 만들어도 되는데 빛이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조금이라도 빛을 받으려고 오히려 옆으로 퍼지는 겁니다. 아세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빛을 받으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얇어. 대신에 어떻게? 넓어. 넓다. 얇고 넓어. 그러니까 니네가 산에 가서 보통 산의 입구에서 보는 나뭇잎은 대부분이 뭘까? 음엽이야. 화력. 넓은 거. 아세요? 그래서 산에 등산했을 때 산 입구 쪽 설악산에 갔을 때 설악산이 약 2km라고 보면 나뭇잎이 넓어. 음엽이야. 아세요? 음엽이에요. 그럼 봐라. 산으로 따지면 누가 빛이 많이 오니? 산의 정상에 빛이 많을까? 아래쪽에 빛이 많을까? 정상에 빛이 많이 오겠지. 아래쪽은 그늘일 거 아니니.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소나무가 어디 있어야 돼? 위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아래쪽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음엽들은 대부분 아래쪽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얘가 못 사는 거라고. 아래쪽에 얘네가 많다는 얘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산 위에 있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나무라고 비교해도 이파리가 달라요. 엄밀히는. 같은 나무일 때 위쪽에 있는 A쪽의 잎이랑 아래쪽에 있는 B의 잎이랑 누가 두꺼울까? A가 두꺼워. 빛이 많이 받는 이 위쪽이. 오케이? 그거까지 연결해야 돼, 개념이. 4단원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 그거 외워야 돼. 외워두면 분석형은 금방 돼요. 아세요? 됐지? 다음 쪽을 보세요. 지금 뭐 한 거냐면 빛 한 거야, 빛. 빛에 의한 작용의 한 예입니다. 그게 뭐다? 빛의 세기라고. 빛의 세기라고. 두 번째가 빛의 파장이에요. 빛의 파장.
일단 모의고사 봐가지고 30점 못 넘어봐라. 오늘 모의고사 볼 거야? 아니 무슨 거실에서 이렇게 백을 그면서 TV 보는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앉아있어. 내가 수업할 때, 너 유일해. 내가 강의를 한 지금 15년 넘게 하면서 너같이 유일무이한 것 같아. 강의를 하는데 이게 발가락 이렇게 슬리퍼지 그거? 이렇게 앉아. 이러고 이렇게. 되게 센세이션한 나한테 컬처 쇼크를 주고 있는. 참 미친 파장입니다. 파장. 이게 약간 물리 개념인데 파장이 길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셀까 약할까?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빛의 파장을 보면 이거 뭐라고 해요? 람다라고 못 읽어도 돼. 파장이야 파장. 자,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을 이렇게 쭉 뿌려봐요. 광합성, 가시광선 갖고 하는 거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광합성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렇게 분산시켜버리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파장이 이렇게 된다고. 파장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야, 이건 중학교 거야.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길어. 오케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짧아. 얘가 길어 그래서.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약해. 에너지 약한 거야. 이거 외국 쓸 때 파장이 길어. 빨간색이. 생각해봐라. 파장이 길다. 그럼 에너지는 약해. 그러니까 빨간색 넘어가봐. 빨간색을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래? 적색의 바깥쪽에 있대. 적외선이야, 적외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해요. 자색. 한문으로 자색. 자색을 넘어가봐. 그러면 자색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자외선이겠지. 누가 강해? 자외선이 강한 거야. 아세요? 자외선이 무서운 거라고. 아세요? 적외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죠. 근데 약해. 이쪽이 약해. 그러니까 파장도 보면 빨간색 빛이 보통 이제 보라색보다 이제 이 청자색이라고 해요. 청자색 계열보단 얘가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가 약해. 에너지가 약하면 물 깊이 들어와 못 들어와? 물 깊이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에너지가 약하니까 못 들어와. 아세요? 얘는 깊이까지 못 들어온다고. 파장에 의해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냐면 수생,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 조류들 있죠? 조류들의 서식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게 작용인 거야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작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외워줘야 돼. 파장은 빨간색 계열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대. 아세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녹가롱이에요. 녹가롱. 녹조류, 달조류, 홍조류가 이렇게 산다 이거야. 알았어? 이게 보색이론이라고 하거든. 보색이론. 뭔 소리예요? 아니 보색이 뭐냐면 얘가 왜 빨간색이냐고.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빨간색이지. 빨간색을 흡수하면 빨간색이 아니겠죠. 그쵸?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가 빨간색이지 않냐. 홍조류가 빨간색이야. 홍조류가 보통 뭐냐면 이제 김이에요. 김. 그 얘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김, 우뭇가사리 이런 거고 미역입니다. 미역, 알조류. 아세요? 이건 클로렐라 이런 거야. 클로렐라. 핵함 뭐 이런 건데. 아니 홍조류가 얕은 데서만 있대 봐. 빨간색 다 반사할 거 아니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몸을 왜 붉은 계열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에 보색을 흡수하려고. 즉 깊이까지 들어오는 빛? 청색 계열을 흡수하려고. 오케이? 청색 계열을 흡수하려고. 즉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물속에 들어가면 녹조류가 있어요. 더 들어가면 녹조류가 없어. 녹조류가 더 이상 없어. 왜? 얘는 빨간색 빛 흡수하거든. 빨간색이 못 들어오니까. 오케이? 근데 이런 거야. 빨간색은 적색 계열은 얼마 못 들어와. 그러니까 녹조류가 더 들어가면 이제 없어. 근데 갈조류는 있어 또. 계속 하는데 더 이상 가면 없어. 얘는 이제 황색 계열이에요. 애매한 거. 그건 안 외워도 돼. 양 끝을 외워줘 무조건. 아세요? 근데 더 들어가? 그럼 갈조류도 없어져. 주로 청색 계열이 여기 깊이까지 들어오거든. 즉 얘를 흡수하는 홍색을 띠는 홍조류들이 깊이 있어요. 돼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 애들이 사는 게 좀 다른다.
이게 뭐야? 파장에 따른 작용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 반작용 아니야. 작용이야. 아세요? 순서? 녹갈홍. 아주 그냥 쉬워. 녹갈홍. 녹갈홍 순서로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 그래프. 왼쪽 그림은 이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광량이라는 게 뭐니? 광량. 적색광이 수심 20m 이하로 들어가면 광량이 제로가 된다고. 그 얘기는 뭐야? 적색광은 들어오다 마는구나. 아, 적색광은 파장이 길구나. 연결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황색광이 수심 40m에서 광량이 제로가 되잖아. 그 얘기는 아, 황색광은 애매한 중간까지 들어오다 마는구나. 청색광이 깊이까지 들어오죠? 얘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세구나. 오케이? 그거 체크해야 돼. 됐니? 이거 미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밑에 외울 필요 없고 이거 외우고 녹화랑 외우고 붉은색이 들어오다 만다고. 파장이 기니까 외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색이 깊이 들어온다고. 아세요? 4단원은 외울 거 좀 외워야 돼요.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근데 이렇게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잖아, 니네. 외워야 우리 이제 문제훈련 들어간다고. 문제훈련 들어갈 때 그냥 알지? 하면 속으로 니네 욕해 또. 아이씨 까먹었는데 이러면서 그 전에 외워놔. 문제훈련 징하게 나갈 거야. 아세요? 하루 종일 DNA 상대랑만 할 거라고. 하루 종일 탈북국만 할 거고. 하루 종일 근수축만 할 거라고. 그럼 그걸 따라오려면 개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힌다? 옛날 공부예요. 그거. 옛날 공부. 그죠? 문제가 바뀌는 순간 못 풀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갑시다. 파장 다음이 뭐냐면 광주기성. 별표 쳐놨죠? 잘 틀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에도 좀 나왔는데 은근히 틀려요. 용어 때문에 그래. 용어 때문에. 이게 뭐냐면 1조 시간에 따른 광주기성이라고 하는데, 아니 1조 시간 뭐야? 햇빛이 쬐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져봐. 사계절 언제 낮이 길어? 여름이 길겠죠. 그죠? 언제부터 짧아져? 가을부터 짧아져. 짧아지다가 겨울에 제일 짧아진 게 동지예요. 동지. 동지날 밤이 제일 길어. 낮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도깨비 우리나라만 그렇죠. 도깨비가 출몰해서 니네들을 괴롭히니까 도깨비가 싫어하는 팥을 먹는 거 아니니? 팥죽. 그죠? 근데 봄부터 길어져. 봄부터 길어지다가 하지가 되면 낮이 너무 길다고. 오후 7시가 돼도 밝아요. 아세요? 그런 주기가 있다고. 주기에 의해서 용어 잘 정리해. 단일식물이라는 게 있고 장일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게 없거든 애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일식물은 낮이 짧을 때 밤이 길고 낮이 짧을 때 개화와 결실을 합니다. 꽃이 핀다고. 열매가 맺히고. 장일식물은 낮이 길어질 때 개화와 결실을 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단일식물 뭐겠니? 낮이 짧아질 때니까 대략 가을철에 피는 꽃이야. 코스모스 같이. 단일 낮이 짧아지는 거 아니야 가을부터. 이건 가을에 피는 애들. 그럼 얘는 뭐겠니? 장일 언제부터 길어진다고? 봄부터 길어져. 봄부터. 봄에 피는 애들이야 얘네가. 근데 이렇게 따지면 애들이 쉬운데요 하는데 웃긴 건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낮의 길이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해. 꽃을 피게 하는 영향은 낮의 길이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용어가 이런 거야. 그냥 용어가 이런 건데 꽃을 피게 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예요? 그러면 연속된 밤의 길이입니다. 다시 연속된 밤의 길이. 그걸 암기라고 해요. 어둘 암. 연속된, 이게 중에 연속된 암기의 길이가 기준 다행히 나옵니다. 아세요? 한계 암기. 이거 뭐라 돼? 한계 암기가 뭐냐면 그냥 기준이야 기준. 문제에서 주어져요. 맞죠? 자, 질문할게 그러면. 단일, 낮이 짧아야 돼. 그럼 밤의 길이는? 길어야지. 길어야 꽃이 펴. 다시. 그럼 얘는 낮이 길대. 그럼 얘는 밤의 길이가 짧아야 돼. 이해되니? 얘는 짧아야 돼. 그쵸? 반드시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근데 별거 아니네요 하지만 이제 문제 만들어보면 이래요.
4단원 세 문제를 좀 우리는 가져가야 돼. 그래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어. 1, 4단원은 이제 틀지 맙시다. 그걸부터. 1, 4단원 틀면 안 돼. 표가 나오는데 0시부터 12시, 24시 하루입니다. 자, 문제수 주어져요. 한 개 한 개는 기준이야. 한 개 한 개를 12시라고 할게요. 주어졌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얘가 밤의 길이래. 아세요? 얘가 밤의 길이에요. 아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 암기. 밤의 길이. 그럼 이 낮은 뭐야? 명기. 그쵸? 낮의 길이. 자, 질문할게요. 요거래. 얘 꽃 펴, 못 펴? 못 피네. 이걸로 봐도 안 틀려, 애들이. 이걸로 봐도, 단일이면 낮이 짧아야지, 낮이 길잖아. 안 펴.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얘는. 피죠. 장일, 낮이 기네, 피겠네. 애들이 맨 처음에 이걸로 한다고. 펴. 됐어? 그 다음, 이제 밤의 길이가 이거래. 자, 그럼 얘는. 피죠. 낮이 짧잖아. 피죠. 그럼 얘는. 못 펴. 낮이 짧잖아. 낮이 길어야 되거든. 못 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 첫 번째랑 똑같은데. 똑같죠? 이 도중에 안막이 뭔 줄 알아요? 안막 커튼? 빛이 새나가지 않게 두꺼운 커튼이거든. 안막 커튼. 무슨 사진관 같은 데 있는데 알아? 두꺼운 거. 갈색, 진한 갈색. 안막 커튼으로 실험자가 이렇게 한 거야. 장난친 거지. 빛 주다가 갑자기 커튼을 딱 쳐. 그다음 다시 펴. 해도 얘는 못 펴요. 해도 얘는 펴요. 그러니까 안막은 영향이 없어요. 안막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알았어요? 근데 어디 가냐? 여기다. 세 번째 거랑 지금 두 번째 거랑 이게 요거랑 이거 봐봐. 자, 아까는 여기서 꽃을 못 폈고 단위식물을 폈죠. 근데 이때 뭐 하냐면 여기다가 성광이라고 해서 성광 빛을 잠깐 주는 거야. 빛을 잠깐 후레쉬로 픽 하고 빛 주는 거야. 픽 하고 빛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실 실험하다가 갑자기 후레쉬 갖고 가서 이 하고 빛 준 거야. 얘한테. 그러면 얘 아까 못 폈죠? 이제 펴요. 얘는 아까 폈죠? 못 펴요. 이거 해석을 못 한다고. 선생님, 낮의 길이가 짧은데 왜 못 피나요? 못 펴. 선생님, 낮이 짧고 밤이 길어야 되는데 낮이 짧잖아요. 왜 펴요? 펴. 왜? 대화에 영향 미치는 건 이거라고. 이걸 봐야 돼. 다시. 자, 연속된 암기 잘랐지? 요만큼 연속된 거 12시간보다 짧아 길어? 짧잖아. 다시. 이만큼 연속된 것도 짧죠? 그럼 피는 거야. 근데 얘는 연속된 암기가 아까는 12시간보다 길었거든. 그래서 폈거든? 근데 잘렸어. 이만큼 짧아. 이만큼 짧아. 그래서 못 펴. 얘는 길어야 되거든. 이걸로 외워야 돼요. 이게 약간 전통적인 문제야. 신유형은 아니에요. 신유형은 아닌데 은근 너무 틀려. 이번에 안 나왔죠? 이거 나오면 오답률 높아. 4단원 중에 은근히. 이거 해석을 못해서. 반드시 뭐라고 한다? 연속된 암기로 계산하세요. 연속된 암기로. 단위식물은 연속된 암기가 긴 거야. 장위식물은 연속된 암기가 짧은 거라고. 됐니? 그걸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광주기성이죠. 빛이 많아서 그래. 빛이. 다른 것보다 빛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빛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 굴광성이 있어요. 굴광성. 뭐니? 주광성과 굴광성은 달라요. 빛에 의해서 꺾이는 걸 굴광성이라고 하는 거고. 굴광성. 아니,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빛을 향해서 꺾는데, 근데 이건 내가 자세하게 보통 안 하거든? 왜냐면 좀 내신의 성향이 강해. 옛날에는 이게 옥신이라고 해서, 잠깐 해줄게요. 이제 개정 전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난 강조를 안 하거든? 내가 얼마나 하는데? 자엽초라는 게 있어요. 자엽초에 줄기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옥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옥신? 옥시토신 아니야. 옥신입니다. 이게 식물의 생장 호르몬이야. 근데 좀 알아야 되는 건 이 옥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줄기 끝에서 나와요. 뿌리나 줄기 끝에서 나와서 끝에서 나와. 얘의 특징.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중력 방향으로 가요. 이게 얘의 특징이거든. 빛의 반대? 중력? 중력이 뭐야? 아래 방향 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서 햇빛이 오른쪽에 있대. 빛이 오른쪽에 있대, 빛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옥신이 끝에서 나올 거 아니야.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반대. 왼쪽 아래로 간다고. 네? 얘가 옥신이 왼쪽 아래로 갔대요. 잠깐만, 그럼 왼쪽이 잘하니 오른쪽이 잘하니? 왼쪽이 잘할 거 아니야. 생장 호르몬이 왼쪽으로 갔잖아. 그럼 왼쪽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얘 얼른 꺾여. 오른쪽으로 꺾이죠. 얘는 오른쪽으로 꺾이죠. 왼쪽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바깥쪽의 길이가 안쪽보다 길겠죠? 즉 우리가 겉에서 보면 빛을 향해서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구강성. 오케이? 구강성. 그 다음에 번식 산란주기 봐요. 꾀꼬리는 봄에 산란하고 송어, 노루, 가을에 번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빛에 의한 작용이죠. 빛 때문에 얘네들이 자손을 낳는 것도 영향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현상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야. 크리새우 뭔지 알아? 작은 새우. 크리새우가 이제 낚시할 때 쓰는 새우인데 엄마들이 이렇게 밑반찬에 써주는 새우 알아? 몰라? 저희 엄마는 그런 새우 안 쓰시는데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너무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오늘 점심 반찬은 새우튀김이야 해서 와 해서 뚜껑을 열었더니 대하를 밑반찬에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크리새우가 뭐야? 아니 낮이 되면 내려와. 빛이 너무 많으니까. 밤이 되면 또 빛이 없으니까 올라온다고. 이래 그냥. 중요한 건 얘들을 기억해.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개예요. 세기, 파장, 광주익성 절대 까먹지 말고. 절대 까먹지 마요. 오케이. 한쪽만 하고 쉽게 해. 우리 졸려해. 이제 한쪽만 하고. 온도부터는 금방 갑니다. 온도에 의한 작용이 있어요. 온도에 의한 작용.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낙엽이에요, 낙엽. 낙엽 단풍이거든? 이것도 단일 문제 출제하기는 애매해. 낙엽 단풍. 아니, 낙엽이 뭐니? 나뭇잎을 갖다 버리는 거야. 아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식물들입니다. 모든 식물은 그런 거 아닌데, 한겨울이 되면, 나뭇잎 버려요. 왜 버릴까? 온도를 보존한다. 아니, 나뭇잎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나뭇잎에서 물이 빠져나가, 기공통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 그치?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보면, 비도 안 내려, 겨울철 되면. 그잖아. 물도 별로 안 내리는데 내가 물을 계속 뺏겨? 그러면 어떻게 돼? 취재. 말라 그쵸? 말라 죽겠죠? 용어를. 말라 죽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걸 버리는 거야. 나 광합성 안 해. 겨울을 광합성 안 해요. 아세요? 봄, 여름, 가을에 해놨던 걸 겨울룬이라고 해서 저항아라고 하거든요. 겨울룬에 양분을 딱 저장하고 나머지 버려버립니다. 여기다 저장하고 월동한다고요. 겨울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아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특별하게 또 이제 상록수라고 해서 상록이 뭐냐면 늘 푸른 나무 상록수가 있어. 걔네들 빼고. 그런 특이한 것들은 지금 수능에서 고등과정에서 물어볼 단원이 아니니까. 아세요? 낙엽. 추워지면 이렇게 일어난다고. 단풍. 온도가 떨어지면 잎 안에 있는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란 효소가 있거든? 광합성 색소예요. 엽록소가 파괴돼. 아세요? 온도가 떨어지면. 이 녹색이 파괴되면서 남아져 있는 온도의 강한 색깔들이 막 나와. 카로티노이드계라는 색깔들이 있어. 몰라도 돼. 막 붉은색, 막 붉고 갈색 막 이런 계열로 변해. 온도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단일 문제로 집중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나오면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 요 정도만 해도 성공이야. 됐니? 그 다음에 삼투압. 오히려 이게 별표 쳐놨죠 내가. 일단은 연결되는 거지. 삼투압이 증가한데 삼투압이 증가.
왜 겨울철에 영하 3도, 4도, 영하 10도인데 식물들은 안 얼어 죽을까? 라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걔네도 대부분이 물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의 어느 점이 0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톡 치면은 얼어가지고 빠바박 부러질 것 같은데 말랑말랑하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자체 시스템이에요. 얘네가 녹말을 줄기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요. 자, 이제 1단원이네. 1단원 때도 강조했던 거 녹말하는 순간 3개. 뭐야? 다당류, 탄수화물, 부용성이에요. 자, 포도당이 뭐야? 단당류, 탄수화물, 수용성이야. 그러니까 물에 안 녹다가 갑자기 물에 녹아. 물에 안 녹다가 갑자기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아져.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얘 농도가 어디서 물에 안 녹는데. 농도가 증가한대요.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중학교 화학 어느 점이 어떻게 돼? 어느 점이 낮아져.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걸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그러니까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리잖아. 도로에. 눈 얼지 말라고. 똑같은 겁니다. 농도 올려서.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딱 보면 저걸 체크할 줄 알아야 돼. 12월부터 4월까지 그래프가 하나 올라가는 놈 있잖아. 걔가 포도당인 건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 왜?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녹말은 줄어들고 포도당이 증가하거든. 됐어요? 그건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형이라는 게 있죠. 계절형이 뭐냐면 여기 뭐 이걸로 끝내면 돼. 굳이 안 그려도 호랑나비 이것도 옛날 문제입니다. 호랑나비 같은 경우 여름에 태어나는 호랑나비가 가을에 태어나는 것보다 몸집이 커요. 이 이론은 있어요. 실제 발생 과정에서 온도가 영향을 미치긴 해요. 발생 과정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 루피가 어떤 섬에 갔는데 섬의 온도가 너무 높아. 루피 알아? 갔더니 사마귀가 사람만 해.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을 너무 과장한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 과학적이네. 실제로 그 실험이 있어요. 잠자리 같은 경우도 발생할 때 온도를 좀 올려가지고 발생하면 일반적인 잠자리보다 좀 크게 나와. 크게. 근데 계절형이라고 온도 때문에. 철새가 날아간대. 어디가? 철새야. 춥대. 온도 때문에. 됐죠? 겨울잠 잔대. 너 왜 자? 추워서요. 온도 때문에. 뱀이 잠대 겨울잠 잔대 땅속에서. 너 왜 자? 추워서요. 온도 때문에. 됐잖아. 쉬워요. 물 2개 정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 많은데 와 물이 없는데를 비교해보면 물 때문에 일어난 적용입니다. 이제 물이 적은데 하면 뭐가 생각나니? 사막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물이 많은데 하면 그냥 수중생물이야. 수생식물들 뭐 있어? 얘는 선인장이나 얘는 불애옥장 같은 거라고. 선인장과 불애옥장.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막 같은 데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잎이 발달했을까 안 발달했을까? 잎이 발달했으면 물이 다 날아가 버려. 잎을 통해서. 그럼 뿌리는 발달했겠죠. 왜?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그거 흡수하려고. 그럼 뿌리가 발달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분수형으로 나타내면 이래. 자, 이 두 개 뿌리분의 줄기의 비중이 가끔 이거 사설에서 튀어나와요. 그럼 애들 당황하거든. 뿌리분의 줄기의 비중이 여기 사는 애들은 그 수치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얘는 커요. 반대로. 아세요? 얘는 뿌리가 발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이제 뭐가 발달했냐면 공기가 부족해. 아세요? 그래서 얘는 통기 조직. 통도 아니야.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좀 발달했고 얘는 뿌리가 발달하면서 물을 몸 안에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했습니다. 그걸 저수 조직이라고 해요. 땅에다가 저장하면 저수지. 그죠? 조직에다 저장하기 저수 조직이겠죠? 이게 좀 발달한 겁니다. 됐니? 근데 동물은 이런 거죠. 사막에 파충류, 비늘 같은 게 반들반들하죠. 곤충이나. 왜? 물 날아가는 거 막는 거야, 그게. 아세요? 그게. 그 다음에 알 같은 경우, 파충류와 조류와 알도 껍질이 좀 단단하게 돼 있죠. 수분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낙타나 캥거루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죠. 고농도의 오줌 뭐 나왔겠니? 호르몬? ADH가 많이 나왔겠죠. 오케이. 근데
공기는 이제 고산지대야, 고산지대. 아니,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겠죠? 아, 윗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이 부족하니까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하니까 얘네들은 이 안에 혈액을 뽑아서 보면 적혈구의 수가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근데 적혈구의 크기는 작아. 아세요? 즉 이 얘기는 뭐야? 표면적으로 극대화시켜가지고 표면적을 산소 이동시키려고. 이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토양은 오히려 반작용이 나와요. 반작용 많이 나옵니다. 토양은. 근데 이제 단일 선지 기역쯤에 나오죠. 단일 문제 내기 좀 그렇고. 지류 4단은 끝난 순간까지 나와. 지의류. 지류가 뭐냐면 이게 땅지자야, 땅지자. 땅이 있는 옷이라는 거거든요. 땅이 있는 옷인데 이게 뭐냐면 덮는 거야. 이 땅 위를 쫙 덮어요. 아세요? 그래서 얘는 조류와 균류야. 아세요? 이건 외워야 돼, 사단원에서. 지류는 너무 중요해. 아세요? 천이과정에 또 나와. 천이과정 할 때 또 나와. 조류와 균류래. 저 나라다니 새가 아니야. 해조류. 균류. 얘는 원래 물에 사는 애들인데 물에 사는 애거든? 근데 이 균, 수분이 많은 곳에서 사는 이 곰팡이들, 버섯 같은 균류들이 얘한테 수분을 줘요. 장소, 살 수 있는 장소를 줘.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해서 얘한테 뭘 줘? 양분을 공급해준다고. 이걸 4단원때 섞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이득이라고. 상리공생이라고 해요. 지류 상리공생입니다. 그 다음에 천이 과정에선 얘가 개척자예요. 그 다음에 첫 파트에서 얘는 지류에 의해서 토양이 풍화가 일어나요. 오케이? 왜냐면 균류 자체에서 산성물질이 나오면서 녹여버립니다. 왜냐면 규산염 물질들이 많거든, 땅속에. 그 금속들이 산화가 되면서 흙이 돼. 흙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지렁이 키우면 통기성이 증가한다. 나는 거죠. 라운키에르의 생활형은 이건 약간 냄새가 나긴 했지만 이 라운키에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생활형, 여기는 좀 별도입니다. 생활형.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인데 환경이 비슷해. 다른 종인데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다른 종류들인데 좀 비슷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 공통적인 특징을 뭐에서 찾았냐면 겨울눈의 위치예요. 겨울눈. 이 저항하라고 불리는 그 위치가 대략 공통적으로 생겨나더라 라는 걸 라운키에르가 말한 거죠. 그 위치를 겨울눈이 30cm 이상에 있으면 이걸 이제 지상식물이라고 했어요. 지상식물. 아세요? 지상식물. 30cm 이하에 있대요. 지표면과 30cm 이하에 있으면 이걸 지표식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겨울눈이 지표면에 있으면 이걸 반지중식물이라고 했고, 겨울눈이 땅속에 있으면 이걸 지중식물이라고 했어요. 자, 어디서 틀릴 것 같니? 딱 보이지 않아? 이거 안 보여? 지표면에 있는 게 지표식물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 너무 지엽적인데요?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어. 유전이 아닌 건. 체크해줘야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야, 또. 난 이게 더 중요하거든, 선생님. 내가 여기다 붙여놨지? 열대지방과 한대지방 중에, 야, 추우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겠니? 나무 위로 올라가겠니? 땅속으로 가겠죠. 이쪽이 한대지방이야. 이걸 좀 기억하라고. 외워야 돼. 아세요? 위쪽이 열대지방이에요. 비가 좀 많이 오고 뜨거운 지역은 얘가 썩으면 안 되거든, 물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 있어요. 열대다우리 유류인데 그냥 열대. 오케이? 얘가 한대. 이거 좀 외워라. 아니? 1년 생식물은 뭐냐면 1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겨울눈이 없어. 아세요? 겨울눈은 나는 게 아니야. 월동을 겨울눈을 하는 게 아니라 종자, 씨에다가 양분 저장하는 애야. 그러니까 겨울눈으로 저장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게 1년생 식물. 물에 사는 건 따로 별도 수생식물. 됐니? 4다시 첫 파트예요. 4다시 첫 파트. 요즘 외워줘야 돼.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버리면 안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각각의 얘가 나오는데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얘지. 늘 빛에 의한 작용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아세요? 애들 제일 많이 틀리거든. 그 중에 누굴까? 빛의 세기랑 광주기성을 많이 틀려 애들이. 광주기성이랑 빛의 세기를 단일식물, 그 다음에 장일식물이랑 세기에 의한 총광합성량, 호흡량 이거 체크하는 거 자료에서. 오케이? 그래프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라. 잠깐 쉬었다가 문제 들어갈게요.